안녕하십니까, 남구 아톰입니다. 또 오늘부터 작업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작년 2022년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1월에 출고한 벤츠 C300 차량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바뀐 차량인데 저도 사실상 오늘 처음 본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세차를 하지 않아서 뭐 멤버십 케어를 진행을 해야 될 차량인 것 같고요. 보면 또 블랙 차량입니다. 또 블랙 차량에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벤츠 차량들은 원체 브레이크 분진이라든가 이러한 제동력이 좋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브레이크 분진이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휠에 분포가 되다 보니까 무심한 듯 하다 보면 벤츠 로고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케어도 그때그때 좀 해줘야 되고 그래야 또 휠이나 차체가 좀 보호가 되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매우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회원님께서 또 입고를 해주셨고 전체적인 좀 스타일을 좀 보여드릴까요? 기존 타입과는 좀 많이 외형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차체 표면도 뭐 이거는 케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벌써부터 이제 뭐 버그 날파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계절이 시작된 것 같고요. 일종의 염화칼슘도 굉장히 좀 많이 묻어있는 타입. 또 앞 범버에 이러한 인데크 이니테이션이긴 하지만 또 이런 그릴 타입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타입들이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멋진 스타일이긴 하지만 케어하기에는 또 유지 관리하기에는 매우 난감한 스타일입니다. 엔진 후드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좀 열어서 마찬가지로 엔진도 출고 후 단 한 번도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낙엽도 많이 있고 후드 안쪽에도 뭐 여러 가지 물자국들도 많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뭐 아무래도 주행 중에 뚫고 들어오는 그런 먼지들, 이물질들이 많이 붙는 타입이다 보니까 오염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측면의 휠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블랙휠이 아니고 일반적인 알로이 휠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분진이 엄청 많이 나. 여기는 조금 고착화도 많이 된 것 같고 세련되게 좀 표현을 돼야 되는데 잘 나올까 싶습니다. 원체 오염이 좀 심각하고 휠하우스 안쪽 뭐 당연히 오염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이 생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실내를 좀 보여드릴까요? 매트는 지금 뺀 상태고 매트 안쪽도 오염이 조금 있습니다. 오염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잘 케어가 안 돼서 이제 노후화가 빨리 변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도 투톤 타입이고 시트 안쪽도 그리고 문틈 디테일 라인도 오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송풍 어떤 디자인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타입이거든요. 기존과는 좀 틀리게 이렇게도 움직이지만 또 안쪽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타입.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놓친다는 거는 나중에
어떠한 빛과 어떠한 각도에서 잘 닦였는지 잘 닦이지 않았는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타입, 놓치는 타입이다 보니까 낮에는 잘못하면 케어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하기도 난해하고, 버튼류들도 굉장히 지금 하이그로시라고 그래서 잘못 닦으면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내장재는 굉장히 고급감을 많이 썼지만 저희 같은 디테일러들은 케어하기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 타입입니다. 보시면 어디 하나 빼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2022년 10월이네요. 그러니까 한 11월쯤 인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뒤쪽 후석을 좀 보여드릴까요? 후석도 아무래면 조금 실내가 좀 좁다 보니까 등받이 이런 부분 많이 터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염이 되면 우리 사람 지문처럼 돼 있는 이런 내장재 타입이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 주름에 오염이 끼게 되면 아무리 표면을 닦아도 닦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얼룩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신차에 비해 레일도 지금 오염이 심각하고, 뒤쪽 후석도 마찬가지로 먼지, 그리고 뒤쪽 휠하우스 안쪽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쇼버도 그렇고 흡음재로 돼 있다 보니까 오염들도 흡착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는 상태. 뒤쪽 휠도 휠이 굉장히 지금 고착이 돼 있어서 휠을 최대한 좀 세련되게 신차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뒤쪽 트렁크 라인을 좀 보여드릴까요? 트렁크 라인도, 트렁크도 이런 것들이 또 청소기로 좀 잘 안 되는 타입. 원체 부직포 내장재가 밀도가 높은 타입이다 보니까 청소기로는 좀 잘 안 빨리죠. 이런 모래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청소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침구 청소기처럼 때려서 뽑아내는 그런 장비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소기로 쓱쓱쓱쓱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 라인도 오염도 트렁크 라인 쪽으로도 심각하고, 디퓨저 머플러 팁, 머플러 팁은 마찬가지로 이미테이션입니다. 머플러는 저 뒤쪽에 있죠, 안쪽에. 그러지만 이런 것들도 세련되게 이 크롬도 빨리 손상되지 않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디퓨저, 외장 플라스틱, 또 차체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부분 제품을 도포해 나가면서 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려면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일은 한 요 정도만 보여드려도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거는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앞이 또 움직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애프터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벤츠 C300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작업 아침 9시부터 쭉 작업을 진행을 해서 꽤 오랜 시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염화칼슘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차량들, 왜 어렵냐면 미트를 작업하고 행금 작업하고 고압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바디킷 사이사이, 파츠 사이사이에서 그러한 오염 물질들이 닦을 때 눈물처럼 흘러나오면 나중에 타월 작업할 때 그 타월에 쓸려서 나중에 건조가 됐다고 하면 그 허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잔상들이 좀 있거든요. 오염들에. 그런 것들, 더군다나 이 차량이 검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한 잔상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남다 보니까 사실상 케어도 한 3번 정도, 또 마찬가지로 휠도 원체 고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고착이라는 거는 오염물질이 묻어있긴 하지만 단시간에 닦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단시간에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제품도 또 녹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성 제품으로 단순하게 휠클리너로 뭐 닦아내면 뭐 닦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차량들 굉장히 좀 기능성 제품으로 단번에 닦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3~4번 계속 브러쉬 작업 또 뭐 닦아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앞전 영상보다는 훨씬 세련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또 스타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타입의 C클래스의 그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츠 로고화된 그러한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오염이 쌓이고 또 마찬가지로 물기가 맺혀 있고,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들 오염이 변색도 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세련된 느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까지도 충분하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방 레이더부터 카메라, 그리고 크롬, 그리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인데크 부분들도 케어를 하고 보니까 또 이런 상처들이 보이네요. 아쉽지만 케어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 부분, 플라스틱 부분,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닛도 이제 전체적인 광택감이 잘 올라오고, 물론 약간의 스크래치들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련미는 잘 나타내는 것 같고요. 후드를 좀 열어서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도 원체 오염이 많이 있었고 신차에 비해 오염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엔진룸 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기계화돼 있고 뭐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케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팬과 라디에이터까지, 그리고 후드 안쪽에 물자국, 오염 다 작업했습니다. 이런 샤프트 방식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경첩도 굉장히 좀 어려운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도 다 작업 진행하고, 딱 보시기에도 어렵게 생겼죠. 그래서 엔진룸도 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측면으로 봐서 휠을 좀 보여드리면, 이 휠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포크 타입, 많은 빗살무늬 타입이지만 사실상 이 휠이 약간 이렇게 돌려서 보면 바람개비 형상의 휠이다 보니까 약간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닦아야 되고,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야 되고, 매우 어려운 휠입니다. 그리고 원체 빗살무늬가 촘촘하게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캘리퍼까지도 다 작업 진행하고, 그리고 휠
하우스 안쪽, 저 안쪽 슈버까지도, 그리고 커버 안쪽 다 제품 집어넣어서 지금은 신차와 같은, 물론 새 차입니다. 매장에서 봤던 그러한 전시차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예, 마찬가지로 앞전의 영상처럼 지금 이렇게 보면 희끗희끗 있는 것들이 이 타이어 휠이 회전하면서 바닥에 있는 흙들, 모래 여러 가지들이 차체해주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스톤칩, 도장이 상하게 된 그런 타입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이의 벤츠 차량들은 이렇게 단차라고 그래서 차와 차 사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오염 물질도 충분하게 닦아줘야만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이런 눈물 자국 같은, 오염이 내려와서 눈물 자국 같은 형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내 쪽을 좀 보여드리고요. 예, 마찬가지로 실내 기존의 C클래스와는 좀 다른 타입의 디자인으로 돼 있고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의자를 조금 뒤로, 안쪽에 시트 안쪽에 전기 배선, 뭐 레일, 뭐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케어를 진행을 했고, 예, 브레이크 페달, 악셀레이터 페달 안쪽까지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물론 아직 매트는 장착을 하지 않았지만 플로어 매트, 예, 모래 여러 가지 어떤 나무 오염들도 충분하게 케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송풍 안쪽까지도 세련되게,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으니 얼마나 작업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뭐 하나만 이었다면 뭐 작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공조기들이 다 이러한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버전들은 이런 사이사이가 또 뚫려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뭐 먼지가 끼게 되면, 뭐 여기서만 이렇게 닦게 되면 케어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 다 작업 진행하고, 예, 여긴 디테일 라인 문틈입니다. 문틈도 뭐 여러 가지의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세련된 그런 느낌이고, 이 문틈에 들어가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틈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도포됐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물이 흘러도 충분하게 병목 형상처럼 맺혀 있지 않고 쭉 잘 흘러 내려가는, 그래야만이 먼지가 앉아 있다든가 그럴 때 빗물이 맺혀 있으면 여기가 오염이 그냥 그렇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하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눈물처럼 흘러서 그게 그대로 건조가 되면 아마 그러한 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그런 기능성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예, 문틈 라인, 예, 그리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제품으로 쭉 도포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무늬들 타고 탑승을 하실 때 아마 뭐 구두, 뭐 스니커즈, 이런 신발들이 탁탁 닿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들이 손상이 간 거고, 이거는 케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좀 아쉽지만 가드를 했으면 좀 좋았을 뻔한데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뒤쪽 후속을 좀 보여드릴까요? 예, 후속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내는 좀 좁고 등받이를 이렇게 많이 좀 닿는 타입, 터치가 되면 이러한 소재들 굉장히 좀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충분하게 고안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레일, 저 안에 플로우 매트 밑에 있는 송풍구까지도 다 작업 진행하고, 예,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후속의 송풍. 예. 그리고 갓난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닥까지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실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량 실내 공기가 안 좋으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외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이유가 이 한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그한 안 좋은 공기를 흡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실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속 쪽 뒤 타이어 마찬가지로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이쪽 휠하우스 안쪽은 또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흡음재라는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흡음재의 여러 가지 오염, 나뭇잎 찌꺼기, 모래가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소재 본연의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짝거리는 거는 이 흡음재에 들어가는 제품을 도포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도포를 하게 되면 비 오는 날 젖은 도로를 다닌다 하더라도, 오염이 묻는다 하더라도 잘 다음 케어 시까지는 잘 고압을 쏴서 충분하게 이러한 새차 같은 느낌으로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도포를 한 거고요. 뒤쪽 트렁크 라인 또 디퓨저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크롬 작업도 세련되게 다 작업 진행하고, 머플러 안쪽까지도 또 이런 디퓨저 외장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또 뭐 자칫 잘못하면 여기 일명 시중에서 파는 레자악스 도포를 하게 되면 뭐 진한 느낌일 수는 있지만, 기름 성분이 많은, 유분 성분이 많은 제품을 도포하게 되면 이 공기 흐름이 이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를 병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런 플라스틱에 많이, 왜냐하면 기름 성분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더 차를 부식시키고 오염시키고 또 플라스틱도 변색을 시켜서 허옇게 만들어 버리면 이러한 세련된 느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플라스틱 전용 제품을 써줘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몰딩은 몰딩의 전용 제품, 그렇게 세분화돼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더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트렁크도 글라스도 트렁크 라인 안쪽도 마찬가지로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소기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직포 타입들 포집력이라고 굉장히 좀 강한 포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묶게 되면 잘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기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안 한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빠지는 거는 또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일종의 침구 청소기처럼 분당 몇천 번에 때리는 방식의 흡입으로 하는 그러한 장비를 작업을 해야만이 이러한 세련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장비를 또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힘들고 일반 청소기하고 작업하기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청소기로 하면 빠른데, 예. 그래서 이런 더딘 작업, 이런 세련된 느낌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장비, 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자의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높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작품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 차량 더 좋은 환경에서 보여드렸으면 아마 매장 전시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회원님, 저희 난공 아틀리에를 믿고 맡겨주시는 우리 회원님 또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차량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